자, 행렬의 뜻은 뭐냐면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나 문자를 배열한 후 양 끝을 괄호로 묶은 것. 얘를 행렬이라 합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나중에 너희가 그 컴퓨터공학과 가면은 이게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쓰는 자료 저장하는 자료를 저장하는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거든요. 배열이. 매트릭스. 근데 뭐 그거는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이과? 너는? 이과겠지 당연히? 이과야 문과야? 틀었어. 왜요? 수학이 어려워서? 경영학과? 아, 왜 이과로 가? 뭐 꿈이 뭐야? 궁금해서. 생명과학 쪽? 너는? 아 그래. 꿈이 없이? 그래 그것도 어쩔 수 없지 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 어찌됐건 수나 문자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배열한 다음에 그 양끝을 괄호로 묶어놓은 걸 행렬이라 한대. 왜냐고 묻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행렬에 내가 지금 숫자나 문자를 썼잖아요. 얘들 각각 뭐라고 하냐면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분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구성 요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근데 이 성분을 얘기함에 있어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봐봐요. 자, 얘를 그럼 행열부터 얘기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행은 가로줄을 행이라고 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한자예요. 열은 세로줄. 자, 그럼 보면 봐봐. 얘가 일단 성분이 6개 있는데 그 전에 이 행열의 모습을 좀 보면은 자, 봐봐. 행이 지금 2행이죠. 2행. 자, 그리고 이 세로줄 보면은 1열, 2열, 3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왜 누가 이런 걸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른손잡이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어떤 독서를 할 때도. 그래서 그리고 내려갈 때 당연히 위에서 내려가죠. 보통 뭔가를 이제 읽을 때. 그러니까 사람 그 책 읽는 느낌 방향으로 지금 자, 1행, 2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를 1열, 2열, 3열이라 하고 잘 들어. 얘를 총 행의 개수가 2개고 총 열의 개수가 3개라서 2 곱하기 3 행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부터 얘기해? 행의 개수부터 먼저 쓰냐면 열행이 아니잖아요. 행열이잖아요. 쌤 누가 처음에 열행이라 했으면 얘를 3 곱하기 1을 했겠네요. 그렇겠지. 근데 몰라요. 누가 행열이라고 했는지 그거까지 모르겠지만. 자, 영어로는 to by 이 정도 납니다. 저도 to by 설마 이건 아니고요. to by 3 매트릭스 이렇게. 근데 그냥 편하게 2 곱하기 3 꼴의 행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 행렬을 매번 이렇게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철수 is handsome. 그 다음에 he를 쓰죠, 여러분. 대명사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행렬은 대문자로 A, B, C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대명사로.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성분을 또 대명사 느낌으로 딱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얘를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표현이죠. 자, 1열에 있는 성분을 A11이라고 쓰기로. 쌤, B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행렬의 대명사 별명이 라지 A면 스몰 A겠지. 설마 이거를 막 여기서는 당연히 스몰 B11 이렇게 쓰겠죠. 그거야 뭐 약간 이제 짝지어서 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관습이죠. 관습. 이렇게 쓰기로 했다. 1행 2열의 성분을 A12, A12 이렇게 쓰고요. 1행 3열의 성분을 A13. 그러면 여기는 A21, A22, A23 이렇게 또 쓰기로 성분을 약속했어. 그래서 이 행렬의 A11의 성분은 뭡니까 하면 A요. 이 행렬의 A22의 성분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 정도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그런 뭐 약속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약간 순서상 느낌으로 3행 없죠. 2행 3, 2,3 성분을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순서상으로도 2행 3열, 2행 3열, 여기서 6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행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단 받아지는 것이죠.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만 하면 행렬의 뜻 정도는 내가 꼴까지 다 얘기했네. 자, 그리고 꼴에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행렬의 그 모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A, B, 1, 5 자, 얘는 1행, 2행 2 곱하기 1열, 2열 2행렬 2 곱하기 2행렬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보통 근데 관습적으로 정사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행렬이라 하고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이것도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죠. 행렬은 보통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나타내고 성분은 A, B, C 소문자로 나타내고 그리고 뭐 IJ 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A 밑에 작게 숫자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4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행렬이 똑같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크기, 꼴이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A라는 행렬이 1A, 2, B고 자, B라는 행렬이 만약에 뭐 2, 5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얘 두 개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 꼴이 다르잖아. 얘는 2차 정사각행렬,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C, D, 마 1, 마 2. 자, 다음 A랑 B 행렬이 똑같으려면 C, D, A, B가 뭐여야 됩니까? 하면 각각 대응되는 곳끼리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 두 행렬을 같다고 한다고. 이거 너무나 직관적이잖아. 그래서 C는 1이고 D가 2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은 그냥 같은 행렬이라고 합니다. 문제 풀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초등학생 한 6학년 때 가르쳐도 풀 수 있을 정도겠죠. 자, 2행의 모든 성분의 합 1행, 2행 얘들 다 더하면 1이고요. 3열의 모든 성분의 합 1, 2, 3열에 다 더하시면 16 빼기 1이니까 15가 답이 되고요. 자, 2행 1열, 2행 1열, 1행 3열 7. 자, 두 개 곱하시면 14고요. 2행 3열, 2행 3열 마이너스 1. 3행 2열, 3행 2열 8이네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여러분? 진짜 안 나오겠죠. 자, 이것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 A의 I, J의 성분, 즉 AIJ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을 때 행렬 A의 모습을 다 써보세요.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고요. 자, 보니까 지금 I가 여러분 행 정보고 얘가 열 정보인데 행은 최대 2개고요. 열은 3개다. 그러니까 2행 3열, 2 곱하기 3행렬. 2행 3열의 꼴의 매트릭스라는 거고요. 영준아.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있는데. 자, 가겠습니다. 자, A1, 1은 각각 1, 1을 대입하면 되죠. 1행 1열. 3 빼기 2니까 1행 1열의 성분 1이고요. 그 다음에 1, 2를 넣으면 3 빼기 4니까 1행 2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 3을 넣으면 3 빼기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행 3열은 마이너스. 자, 여기는 2, 1을 넣죠. 2행 1열이니까 2, 1을 넣으면 6 빼기 2니까 4고요. 여기는 2, 2를 넣죠. 2, 2 넣으면 6 빼기 4니까 2고요. 여기는 2, 3이죠. 2, 3을 넣으면 0이 되네. 끝. 자, 2번. 얘도 당연히 2행 3열일 거고요. 봐봐. 1행 1열. 그러니까 i랑 j랑 똑같다는 건 1행 1열, 2행 2열. 그러니까 여긴 1행 1열 1이고 2행 2열 1이고 나머지는 다 죄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거든. 잘 봐. 행렬 A가 야, 진짜. 자, 성분 A, I, J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봐. 1일 때랑 0일 때랑 I가 J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I가 J보다 작을 때. 자, 얘를 1초만, 5초만에 할 수 있거든요. 잘 봐. 자, 그럼 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I는 1, 2, 3, J는 1, 2, 3.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3, 즉 제3차 정사각 행렬인데 이렇게 성분을 줬어. 자, 봐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고 쳐요. 9개가 있겠죠? 성분이. 잘 봐. 내가 써볼게. A 여기 1, 1, 여기 A 1, 2, A 1, 3, A 2, 2, A 3, 2, 3, 3, 여기 2행 1열, 여기 2행 3열, 여기 3행 1열, 여기 3행 2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잘 봐. I, J 봐봐. I가 앞에 있는 숫자예요. 자, 여기 대각선 있잖아요. 얘들은 I랑 J랑 똑같아요. 정사각행렬일 때. 그러면은 여기 위에 삼각형 이쪽이랑 여기랑 성질이 달라요. 자, 여기는 열이 더 커요. J가 더 커. 여기는 I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봐봐. 보자마자. 자, 일단 이게 똑같은 쪽, 그러니까 이 대각선 쪽은 다 똑같단 말이야. 정사각형렬 기준으로. 일단 여기는 다 1, 1, 1로 채울 수 있고. 그럼 기억하는 거죠. 열 정보가 더 큰 쪽은 오른쪽 위에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채워줘야죠. 보이죠? J가 더 큰 쪽.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왼쪽 하단은 누가 더 크다? 행 정보가 더 커요. 그러니까 행이 열보다 큰 쪽. 여기는 또 1,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은 행이랑 열이 십자가 똑같고 오른쪽은 열이 더 크고 왼쪽은 행이 더 큰 걸 안다면은 이걸 좀 빠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지. 야, 이거 내가 풀어야 될까? 두 행렬이 서로 같대요, 여러분. 자, 그럼 같은 성분, 같이 대응되는 곱길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가 먼저 똑같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려면 A가 누가 봐도 1이 돼줘야 되고요. 자, A가 1이면 여기가 3 빼기 2B가 되는데, 1행 1열, 1행 1열 똑같아야 되니까 얘 두 개 똑같으려면 B 값은 2가 되겠죠? 2가 돼야지만 3 빼기 4, B는 2고요. 자, 여기가 2니까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똑같으려면 C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초등학생도 풀죠, 진짜로.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자, 행렬 어떻게 더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일단 잘 들어. 첫 번째. 덧셈, 뺄셈. 사실 뺄셈은 음수를 더했다고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일단 두 개 같이 쓰자. 자, 같은 꼴일 때만 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뺄 수 있어요.
같은 꼴일 때만 뺄 수 있고요. 자, 어떻게 행렬끼리 더하기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안 알려줘도 알걸? 요렇게 행렬 A가 있고 요렇게 행렬 있다고 합시다. 이때 A 더하기 B를 어떻게 사람들이 약속을 했냐면 그냥 같이 대응되는 꽃끼리 같이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이걸 왜냐고 묻는 거는 너희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행렬끼리 더하기 할 때는 같은 꼴일 때만 더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성분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성분끼리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뺄셈은 뭐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행렬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연산을 약속을 할 때 선구자들이 그렇게 이미 해놓은 걸 어떡하겠니? 근데 뭐 이게 이상하진 않지만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해요. 그러니까 내가 1, 0, 2,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2. 자, 얘를 더하나 자리를 바꿔서 얘랑 얘를 더하나 어차피 같은 위치끼리 더하는데 얘 두 개가 바뀌었다고 더해지는 애들이 바뀌긴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행렬끼리 덧셈 할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더하기라는 연산을 기준으로 얘들을 순서를 바꿔도 값이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야. 내가 굳이 예제는 안 보여주겠지만 A, B를 더한 행렬, 새로운 행렬이죠, 여러분. 여러분 행렬끼리 더하면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 A랑 B랑 더한 행렬이랑 거기서 C를 더한 행렬이나 B랑 C를 더한 어떤 행렬이랑 A를 더한 행렬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같은 위치끼리 더할 거니까 야 누구랑 누구 먼저 더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옛날에 우리 다항식 배울 때 다항식도 덧셈 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실제로 교환이 일어나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고 얘는 교환이 안 일어났죠. A, B, C, A, B, C. 단지 이 괄호의 위치가 바뀌거나 괄호가 없어지거나 없던 괄호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되고 결론은 편하게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편하게 계산하세요. 뭐 이런 거죠. 자, 영행렬도 그냥 정입니다.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A라는 행렬에 영행렬 더해봤자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봤자 여기는 성분이 다 0인데 당연히 A겠지. 뭐 교환법칙 일어나도 어차피 A겠죠. 그냥 이건 약간 정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야, 행렬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는 모든 원래 행렬의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걸로 약속을 했고요. 뭐 이 얘기 하려면 이거 솔직히 딥하게 얘기하려면 막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역원 이런 거 예전엔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몰라되고요. 그냥 몰라됩니다. 진짜로 그냥 마이너스 A면 그냥 마이너스 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요.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행렬 앞에 실수를 곱해.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약간 분배하는 느낌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행렬에다가 앞에다가 K 실수를 곱했다는 거는 각각의 성분에다가 K를 곱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실수배의 성질 얘도 마찬가지로 자, 야 K랑 L 곱한 다음에 A에다 곱하나 L을 먼저 A에 곱한 다음에 K를 곱하나 어차피 성분은 어차피 KL이 A에 각각의 성분에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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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 다 곱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L이 먼저 곱해진 다음에 거기에 다시 또 K를 곱해질 거니까 그냥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도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5A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사실 2 더하기 3A라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관이 없다.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왜? 분배하면 2A 더하기 3A인데 5A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행렬 A에
성분에다가 5를 다 곱한 거랑 2를 다 곱한 거랑 3을 다 곱한 걸 다시 또 더하면 당연히 5를 곱한 거랑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한 느낌으로 인수분해해라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뭐 얘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결국 그냥 편하게 계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풀어야 될까?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A 더하기 2B. 바로 쓸게. 딱 이거 1번, 3번만 풀게. 아니, 1번, 4번만 풀게. 자, A 더하기 2B니까 여기다가 여기 2 곱한 걸 더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를 곱한 4, 1, 5. 여기다가 여기 2를 곱한 마이너스 4랑 1,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여기 2배한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2번도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대입은 아니지만 먼저 얘를 구하는 거는 조금 귀찮으니까 편하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모든 게 다 성립하니까.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다 성립하니까. 얘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죠.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1 플러스 6이니까 7. 3 플러스 3이니까 6.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자, 얘는 3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다 쓰시고요. 자,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만 왼쪽에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기면 자, 마이너스 x는 자, 마이너스 2a 넘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누시고 양변을 마이너스 곱한다? 뭐 상관없죠? 행렬에서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랑 여기 2 곱한 거를 각각 성분해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6, 12 마이너스 2, 18 2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2, 12 2, 18 30 이렇게 됩니다.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문제 남았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숫자 다항식 세계에서처럼 그냥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x 빼기 y가 다음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다음 같은 행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연히 더하겠죠, 여러분. 왜? 마이너스 y, y 없어지려고. 3x가 될 것이고, 더하시면 마이너스 9, 더하시면 마이너스 12, 더하시면 0, 더하시면 6. 자, 양변을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실수배 하는 거예요. 3분의 1 곱하면 각각의 성분에다 3분의 1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뭘 구하래? x 더하기 y. y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얘 보면 y를 바로 찾을 수 있다. 물론 뭐 얘를 이항하고 얘를 또 왼쪽으로 이항해가지고 뭐 x 결국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하자. 여기서 y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뭘 빼야 마이너스 5가 되죠? 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얘를 뺀 게 얘가 돼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여기서 얘를 뺀 게 마이너스 3이 들어가요. 여기서 얘를 뺀 게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얘 두 개 더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얘가 x 더하기 y 행렬이 되겠죠. 에이씨, 시간 많이 남았네. 곱셈은 금요일날 하고. 자, 그냥 고지god대로 쓰면 돼요. x 행렬 A 이렇게 되니까 x 그 다음 행렬 A 쓰세요. 1, 2, 0, 1. 그 다음에 y 행렬 B 4, 6, 1, 3. 얘가 그냥 C가 됐대요. 1, 0, 0, 1, 0, 1, 0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각각 x를 곱할 거니까 x 더하기 4y가 1이 돼줘야 되고 2x 더하기 6y가 0이 돼줘야 되고 곱하면 0, 곱하면 y가 1이 돼줘야 되고 곱하면 x, 곱하면 3y 얘는 또 0이 돼줘야 돼. 근데 어차피 y 1이네. y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는 근데 너무 쉬워서 나오겠나 싶다. 자,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곱셈이 가능한 조건이 있거든요. 자, 어떤 행렬 A랑 행렬 B가 곱해졌다고 쳐. 근데 곱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왠지도 한번 생각해봐. 알려주겠지만 자, 행렬 A에 행하고 열이 있을 거 아니야. 행의 개수가 있고 열의 개수가 있을 건데 행렬 A에 열의 개수랑 열의 수 그리고 행렬 B에 행의 수 뒤에 곱해진 이 B의 행의 수랑 똑같을 때 일단 곱셈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 행렬이란 걸 만든 사람들이 이 곱하기 할 때 아니 얘들아 그 숫자끼리 곱하기 할 때는 그냥 얘가 사실 2 더하기 2인데 뭐 이제 6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대상이 지금 2랑 3 숫자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곱해지는 이 재료들의 대상에 따라서 이 똑같은 곱하기 연산이지만 이게 방법이 다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곱하기 대상이 지금 이제 행렬이잖아.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이제 행렬이잖아. 그럼 새로운 이제 곱하기 이 연산에 대해서 행렬에서는 이게 재료가 행렬끼리 곱할 때는 새롭게 일단 어떻게 그 곱하기를 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행렬을 만든 사람이 했겠지.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건은 행렬 A의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수랑 뒤에 곱해진 행렬 B의 행의 수랑 똑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2행 정도 할까? 2행 3열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고 자 B는 자 여기서 일단 앞에 있는 행렬이 지금 열의 개수가 3개란 말이야. 1열, 2열, 3열. 자 그럼 B는 무조건 3행이어야 돼. 뭐 1, 2, 3 이렇게 할까? 열의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또 곱하기가 가능한데 어떻게 곱하기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일단 한번 써볼까? 1, 2, 3 마이너스 1, 3, 0 곱하기 1, 2, 3 자, 두 행렬을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일단 앞에 곱해진 이 행렬의 1행부터 1행을 쪼로록 뒤에 곱해진 행렬의 1열에다 곱하는 거예요. 대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 곱하면 1, 얘랑 얘 곱하면 4, 얘랑 얘랑 곱하면 9. 자 그럼 여기서 느껴지죠? 여기서 이 열의 개수가 곧 이 재료의 개수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이 곱하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행이 4개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질 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들을 다 더하시면 되고요. 얼마냐면 14가 되네. 14 이렇게 되고요. 그럼 끝난 거야. 이 1행은 더 이상 뒤에다 못 곱해. 왜? 열이 없으니까.
자, 끝나고 앞에 곱해진 행렬에 이번에 2행을 보는 거야. 2행을 또 마찬가지로 1열, 2열, 3열 이렇게 쭉 곱할 건데 어차피 1열밖에 없죠. 자,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6, 곱하면 0, 마이너스 1에다가 6 더하면 5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이렇게 곱하기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느껴지죠? 아, 여기 뒤에 이 숫자는 곧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인데 그게 이 뒤에 있는 이 숫자의 개수는 이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인데 그게 다르면은 곱해질, 그러니까 짝지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열의 수랑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수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똑같아야만 일단 곱하기가 가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담으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행렬 A 같은 경우는 지금 2행 3열 2 곱하기 3꼴이고 뒤에 행렬 B는 3행 1열 3 곱하기 1꼴의 행렬이잖아. 자, 곱하면은 일단 앞에 곱해진 이 행렬의 행의 개수를 따라가요. 당연히.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이 행렬의 열의 개수만큼 이 곱한 결과의 행렬의 열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행이 3개면은 얘도 행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서 밑에 쓸 거고 하나 행이 더 있었으면 이렇게 곱해서 썼을 거니까 결국 앞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이 결과값의 행의 개수를 만들고 뒤에 있는 이 열의 개수가 곱하기 했을 때 열의 개수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행렬의 곱셈에서 알아야 될 거 기본적으로 일단 곱하기 하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가능한 조건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자, 곱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1 행렬이 되는데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과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이 이렇게 곱한 행렬의 행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 정도는 일단 기본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끝이거든, 행렬의 곱셈은. 이제 곱셈의 성질 들어가면 조금 어렵긴 한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x, y를 구하라 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두 행렬이 곱해져 있네. 곱하기 해보자. 자, 얘랑 얘 곱하면 x제곱,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y제곱이 1행 1열의 성분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직 1행이 아직 덜 끝났죠. 첫 번째 이 앞에 있는 행렬의 1행을 1열, 2열 이렇게 곱해서 1열, 2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 곱하면은 x, y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얘랑 얘 곱하면은 2x 플러스 y 이렇게 돼요. 얘랑 얘 곱하면 x 이렇게 돼요. 자, 그랬더니 얘는 그냥 곱셈이 아니라 그냥 더하기죠. 실수배 한 다음에 더하기니까 그냥 바로 써도 되겠다. 자, 20에다 5 더하니까 25 이렇게 되고 12 빼기 2x에다 2x를 더하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12 빼기 2x 더하기 2x. 자, 6 더하기 4니까 1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x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대응되는 성분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x는 일단 바로 못 찾을 것 같고 자, 일단 식이 3개 나오는데 뭘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얘랑 얘를 쓸 거고 2x 플러스 y가 일단 10이 돼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xy가 12가 돼주어야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 거야. 자, y가 지금 여기서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치면 x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빼기 12는 0 이렇게 되고요. 영준아.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나누기 2 하시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x가 누가 봐도 3이랑 2가 나와요. 그럼 쌤 2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각각을 따로 구해봐야 돼. x가 3일 때랑 x가 2일 때. 자, x가 3이면은 y가 4가 되고요. 자, x가 3이면은 y가 x가 2면은 y가 6이 되거든. 자, 근데 얘 2개를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지금 2개가 나왔잖아. 근데 얘도 만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또 25가 돼주려면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4 더하기 24, 36이니까 40이 되니까 얘는 탈락인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연립방정식이 총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만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이 마지막 연립방정식도
성립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말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잘 들으세요. 물론 뒤에 더 중요한 거 나오는데, 얘도, 봐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쟤를. 자, 행렬 A가 지금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행렬 A를 일반화해서 풀어요. A, B, C, D 쓰면 안 되죠. P, Q, R, S. 이렇게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풀어도 돼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봐봐. 자, P, Q, R, S, A에다가 지금 뭘 곱했나요? A, B 이렇게 곱했죠. 자, 이랬더니 지금 1하고 2가 나왔다 이거지. 자, 그럼 일단 실제로 곱해봐봐. PA 더하기 QB RA 더하기 SB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1, 2가 되는 거야. 여기선 지금 문자가 4개인데 지금 식이 얘랑 얘랑 똑같다 얘랑 얘랑 똑같다 2개밖에 없죠. 일단 뭐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C, D가 곱해지겠네. P, Q, R, S에 C, D 이렇게 곱해지면은 P, C 더하기 Q, D R, C 더하기 S, D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1 이렇게 돼. 1, 1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구해야 될 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P, Q, R, S 여기에 2A 더하기 3C 2A 더하기 3C 2B 더하기 3D 2B 더하기 3D 자, 곱하면은 진짜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PA 더하기 3PC 더하기 얘도 같이 또 곱해야 되죠. 2BQ 더하기 지금 내가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야 되잖아. 맞지? 얘를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맞죠? 내가 헷갈려. 3DQ 이렇게. 자, 그리고 얘랑 얘랑 또 곱하니까 R을 여기다 정리하면 되죠. 2AR 더하기 3CR 더하기 얘를 또 여기 곱할 거니까 2BS 더하기 3DS 얘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이야, 봐봐. 진짜 재밌는데? 봐봐. 끊어서 얘랑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PA 더하기 BQ가 PA 더하기 BQ가 1이거든 지금. 근데 여기다 좀 2배를 했기 때문에 얘 파란색만 더했을 때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2배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PC 더하기 QD가 지금 1인데 PC 더하기 QB가 지금 3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간다고. 얘만 또 더하면 또 3이에요. 결국은 5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 2를 곱하면은 얘랑 얘랑 똑같아지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4가 되고 여기 2개 더하면 4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3을 곱하면 얘랑 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2개 더하면 1 5, 1 이렇게 행렬이 구해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내면 좀 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간 생각이 바로바로 안 들 수도 있어.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두고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풀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봐봐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에요.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죠. 근데 봐봐 똑같이 어차피 행렬이랑 행렬 곱해도 얘도 행렬이고 행렬이랑 행렬 곱해도 얘랑 얘도 행렬이야. 근데 똑같이 A랑 A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 느낌으로 잘 들어. 인수분해 느낌으로 일단 끌어내고 얘랑 얘를 더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봐봐. 나는 얘가 지금 2A 더하기 2B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사치기, 여기다 2배를 하는 건데, 여기다 2배를 하는 실수배 2를 하는 건데, 실수배는 교환법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를 여기 안에다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2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A에다가
2a, 2b라는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2, 4 이런 행렬이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행렬에다가는 각각 3배, 3배를 해주는 겁니다. 얘를 보고. 자, 그럼 3배, 3배 해주면은 안에다 곱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다 곱해도 되는데 그 안에다 곱한다는 거지. 3c, 3d 이렇게 되고 실제로 곱하면은 3 3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똑같이 a 있으니까 좌변끼리 더 우변끼리 더하면은 a로 묶어지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도 상관이 없다고. 당연히 여기서도 그렇게 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더 훨씬 빨리 암산도 가능할 수준이랄까?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의 성질. 여기가 애들이 어려워해요.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으면 별로 안 어려워. 되게 봐봐 여러분. 일단 행렬은 여러분 뭐 거듭조금 나와 있네. 야, 똑같은 행렬을 여러분 A랑 A를 곱하면 우리가 늘 쓰던 대로 그냥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똑같은 행렬끼리는 상관이 없어. 잘 봐. 그리고 그래 가자. 그래서 뭐 A를 3번 곱하면은 그냥 A 세제곱이라 쓰면 돼. 근데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얘를? 그냥 A 제곱에다가 A를 곱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A에다가 A 제곱을 곱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상관없어.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A라면 그냥 편하게 늘 쓰던 대로 지수법칙도 써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A 제곱을 세제곱하래. 그럼 A 6제곱 돼. 똑같은 행렬끼리는. 자, 근데 두 번째 얘가 중요한데 어떤 행렬 A랑 여러분 행렬 B를 곱한 거랑 행렬 B랑 행렬 A를 곱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면은 수학에서는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수학에서 안 된다 하거든요. 자, 일단 한 번만 볼게. 1, 1, 2, 0 0, 1,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곱해보고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교환법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1, 1, 2, 0 곱해보겠습니다. 봐봐. 자,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2가 되네. 자, 얘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2가 되네. 쌤, 똑같은데요? 똑같을 수도 있고, 봐봐. 하나 바꿔볼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니까, 봐봐. 이거 같은 게 또 다르다? 아이씨, 이렇게. 봐봐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3이고, 벌써 다르다, 봐봐. 이렇게 곱하잖아. 1이랑 3 더하니까 4.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렬이 왜 다를 수가 있냐면 이 곱하는 그 원리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이게 숫자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좀 아다리만 잘 맞으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고 수학에서는. 무조건 성립할 때만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를 수도 있으면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 말을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끼리 곱하기 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다.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봐봐.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 전개하면 실제로 A 더하기 B 하면은 A 제곱, AB, BA, B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말했죠. 행렬에서 얘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동류항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봐봐. 인수분해도 안 돼.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뭐 이렇게 가는 건 전개고 이렇게 가는 건 인수분해인데 어찌됐건 하나의 등식이니까 어찌됐건 얘도 ab랑 봐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b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다르거든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 물론 이런 건 되죠. 아이씨, 이런 건 되지. a 더하기 a를 제곱하래. 아, 이런 건 돼요. 어차피 곱해지는 행렬이 똑같은 거니까. 순서를 바꿔도 여러분 a 곱하기 a나 얘 두 개 자리 바꿔도 쌤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면서요. 아이씨, 똑같은 a끼리인데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행렬끼리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너희가 쓰던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자, 나머지는 편하게 계산하면 돼. 봐봐.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고 실수배 하는 것도 이걸 K를 뭐 어디다가 곱해도 상관없어. K를 뭐 맨 뒤에 곱해도 되고 맨 앞에 곱해도 되고 A, B를 먼저 곱한 행렬에다가 KB를 해야 되고 A에다가 KB한 새로운 행렬에다가 B를 곱해도 되고 그러니까 실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 0행렬을 곱하면은 당연히 0이 돼요. 근데 봐봐. 유일한 건 아닌데 얘는 교환법칙 일어나요. 그러니까 A랑 B 이렇게 되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데 O는 또 교환법칙 성립하거든요. 뭐 그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단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좀 약간 자연스럽게 0처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편하게 계산해라. 대신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연계돼서 내가 말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쓸 수 없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하면은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자, 여러분 1이란 거 있잖아. 1. 얘를 단위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는 사실 1이 두 개 모여서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행렬에도 단위 행렬이랑 존재를 해요. 약간 1이랑 성질이 비슷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끼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잘 봐. 잘 봐. 자, 정사각행렬에서 여러분 원래 예전에 이런 말이 실제로 교과 그 정식 용어였는데 봐봐. 정사각행렬이란 건 1 곱하기 1 행렬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 행렬일 수도 있고 3 곱하기 3 행렬일 수도 있잖아. 잘 봐. 여기서 우리끼리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이 대각선이 존재해요. 대각선이 존재한단 말이야. 물론 두 개가 존재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대각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어찌됐건 이제 2차 정사각행렬부터는 대각선이 존재하는데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 얘를 우리끼리 주대각선이라 할 거예요. 주인 주자 주대각선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얘는 이제 부대각선이라고 해요. 부캐할 때. 결혼식 부캐 말고 부 캐릭터 할 때 부자. 자, 그래서 봐봐. 단위 행렬의 뜻은 일단 정사각행렬에서만 쓰고요. 주대각선은 무조건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것도 단위 행렬이겠죠? 이런 거. 그리고 3 곱하기 3, 3차 정사각행렬에서는 주대각선 다 0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대각선 1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0인 이런 것들을 다 단위 행렬이라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보통 이제 2차 정사각행렬에서만 거의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1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 숫자에다가 2에다가 1 곱하면 2가 되는 것처럼 어떤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1, 0,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내가 같은 꼴의 단위 행렬을 곱하잖아. 1, 1, 0, 0 뭐 얘를 A를 할게. 곱해봐봐. 1,
0, 마이너스 1, 2. 아, 뭐가 똑같은 게 나오네요. 너가 곱한. 똑같은 A가 나와. 그러니까 숫자의 세계랑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위 행렬을 보통 대문자 2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은 약간 1 같은 느낌인데 어떤 행렬에다가 내가 단위 행렬을 곱하잖아? 뭐가 된다? 그냥 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여러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잘 들어. 바꿔보세요. 바꿔서 곱해봐봐. 무조건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봐봐. 잘 들어. 단위 행렬은 뭐가 일어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곱하기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얘를 전개한다고 쳐. 그럼 얘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전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요, 선생님? 여기서 전개하다 보면 AE가 나올 거고 EA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 두 개가 똑같아요. 그냥 A예요. 아니 AE도 A겠지. 왜? A에다 E 곱하면 E의 성질 자체가 원래 똑같은 게 나온다고. EA도 A겠지. 그러니까 얘는 편하게 뭘 써도 상관없다. 곱셈 공식 써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 제곱은 야 E랑 E 곱하면은 E가 뭐라 했어? 요 앞에 곱해진 이 행렬이 똑같이 나오도록 하는 행렬이거든. 또 E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 약 1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인수분해도 되는 거야, 얘는. 만약에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E제곱 이렇게 있어.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A 플러스 E, A 마이너스 E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E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랑 구분을 지어야겠어? 이제 등장인물이 A, B일 때랑 AE일 때랑 또 바꿔서 약간 대조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성립을 안 하지만 여기서는 성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성립하니까 편하게 그냥 곱셈 하셔도 노 프라브럼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자, 여러분 숫자의 세계에서 여러분 어떤 A란 숫자랑 어떤 B란 숫자를 곱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 얘가 0이래. 자, 그러면 얘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거는 얘 말이 무슨 말이야?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1이 0이라는 거지. A 또는 B가 0이라는 말이잖아. 자, 근데 봐봐. 행렬에선 달라. 행렬 A랑 B를 곱해서 0행렬이 됐다고 해서 A랑 B가 0행렬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줄까? 예를 들면 1, 0, 0, 0 0, 0, 0, 1 자, 얘 0행렬 아니죠? 얘도 0행렬 아니죠? 0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걸 0행렬이라죠? 곱해볼게. 딱딱 0 딱딱 0 0 0 맞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두 개 곱했다고 해서 0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 봐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지. 그래? A제곱 마이너스 E제곱이 0이래, 여러분. 잘 들어. 자, 얘는 인수분해는 돼요. E가 있을 때는 인수분해해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얘를 만족한다고 해서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A가 2입니다. 이런 말은 틀렸다고. 왜? 내가 말했죠. 두 개 곱한다고 해서 두 개 곱한 게 0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0행렬일 필요는 없다고. 얘가 0행렬일 필요가 없다는 게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처럼 못 푼대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못 풉니다. 아까 보여줬어? 두 개 곱해서 0이라고 해서 얘가 0일 필요는 없다. 얘가 0일 필요는 없었죠. 둘 다 0행렬이 아니었잖아. 그런 것처럼 방정식 풀듯이 풀 수가 없다. 어떻게 풉니까?
그 문제마다 달라. 그 다음 내가 또 뭐 알려주려 했더라? 이것도 있어. 봐봐. 행렬 A랑 B를 곱한 행렬이랑 행렬 A랑 C를 곱한 행렬이 똑같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B랑 C랑 똑같다고 말 못해. 잘 봐. 자, 이 A랑 B를 곱한 거랑 여러분 A랑 C랑 곱한 게 똑같대. 단 여기서 A가 0이 아니래. 뭐 1이나 2나 뭐 그런 거겠지. 자, 그럼 당연히 B랑 C랑 똑같잖아. 이 실수 혹은 문자의 책에선 저게 성립을 해요. 근데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을 안 한다고. 왜? 일단 그 이유는 조금 느껴봐봐 스스로. 행렬 곱하기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은 건 당연한 건데 얘랑 얘랑 다르더라도 얘랑 다르다는 거 이게 지금 성분이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잖아. 세 개 똑같고 하나 달라도 다 다른 거잖아. 근데 이 행렬 A가 곱해질 때 어떻게 잘 숫자를 조합하면은 얘 두 개는 다르지만 곱했을 때 똑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 행렬 곱하기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그 곱하기 되어 있는 그 연산 자체가 조금 실제 곱하기보다는 좀 귀찮은 거니까 약간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 두 개가 달라도 행렬 A는 똑같아도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납득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항은 되거든. 봐봐, 이항해봐. 그러면 AB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그럼 A로 끌어내는 거 돼요. 순서는 지키면서 이렇게. 야, 0이겠지? 내가 아까 말했지. 야, 두 개 곱해져 있다고 해서 얘가 0이, 두 개 곱해서 0이 해야 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일 필요가 없다고.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은 뭐야? B랑 C랑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A, B, B, A 다르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A, B 곱했을 때 영행열이라고 해서 A랑 B가 둘 중에 하나가 영행열이다. 이거는 틀리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웬만한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문제 풀어볼까? 일단 문제 풀고 마지막에 헤일리 캐밀턴 정리 쓰기. 이거부터 쓰자. 이거부터 하자.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게 더 좋거든요. 이거 있으면 되게 문제 빨리 풀거든요. 잘 봐. 자,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어떤 방정식이 성립을 해요. 어떤 방정식이 성립하면 잘 봐. 무조건 A제곱에 잘 봐. 마이너스 주 대각선의 합에다가 A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주 대각선의 곱 AD 마이너스 부대각선의 곱 BCE는 0. 이 방정식이 항상 성립을 하거든요. 왜요, 선생님? 이거 왜 뭔데요, 이게? 쓸모가 있어서 그래. 이 방정식이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차수를 줄일 수가 있어. 일단 왜 이렇게 되는지 딱 볼게 한번 봐봐. 실제로 A, B, C, D 대입하에 A, B, C, D 대입해 지금 뭐 쓴 거야? 이거 쓴 거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D에 이건 행렬 아니에요. 숫자예요. A, B, C, D 쓰고 플러스 A, D 마이너스 B, C의 단위 행렬 딱 쓰잖아요. 얘가 0, 0, 0, 0이 돼요.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실제로. 하나만 볼게. 봐봐. 1행 1렬만 볼게. 1행 1렬. 자, 얘랑 얘 곱하면 여기 행렬에 1행 1렬이 되잖아. 자, A제곱 더하기 BC가 나오고. 자, 여기서 1행 1렬은 얘랑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D. 이렇게 나오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행 1렬 플러스 AD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죠. (0이) 돼요. 해보세요. 나중에 또 1행 2열 또 계산 다 각각 해보시면 무조건 0이 되고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이게 항등식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좀 기억을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행렬이 있다 합시다. A 1, 2, 마이너스 1, 3. 자, 얘를 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뭐 A제곱 이런 게 보이면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마이너스에 주 대각선의 합 4A 그 다음에 주 대각선의 곱 마이너스 부 대각선의 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5E는 0 이런 게 성립을 한다. 이거 쓰면은 좋게 얘를 이제 이항을 하면은 4A 마이너스 5E가 되잖아. 이 차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있잖아. 예를 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일 때 뭐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x제곱 뭐 얘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를 차수를 줄인단 말이야. x제곱을 뭐 2x 마이너스 5로 바꿔서 이렇게 차수를 줄이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전에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있을 거거든. 복소수 할 때나 방정식 풀 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자, 행렬제에 대해서 제를 구하세요. 야, 여러분 실제로 시간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안 될 건 없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노 프로블럼. 하지만 자, 무조건 A제곱에 자, 2차 정사각형렬이 주어지면 무조건 어떤 항등식 같은 2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무조건 A제곱에 마이너스 주대각선의 합 5A 나 플러스 주대각선의 곱 부대각선의 곱 두 개를 빼는 거야. 플러스 5E 이렇게 그러니까 얘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5E 저렇게 바로 답을 써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몇 시야? 26분, 14분. 자, 일단 연립방정식으로 여러분 여기다 2배를 할게. 여기다 2배 해서 B 개수 맞춰볼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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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자, 그 다음에 좌변끼리 뺄 거고 우변끼리 뺄 겁니다. 자, 4A 플러스 2B에서 A 플러스 2B를 빼니까 2B 날아가고 좌변 3A만 남고 자, 우변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면 되죠. 0, 0, 6, 마이너스 3. 자, 그럼 A가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B도 찾아야겠지. 자, B 한번 찾아봅시다. B는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 어떻게 찾을까? 자, 2A를 먼저 구해놓고 2A를 먼저 구해놓고 0, 0, 4, 마이너스 2. 잘 들어. 2A를 먼저 구해놓고 B는 간접적으로 야, 얘랑 얘 더한 게 2가 돼야 돼. 2. 얘랑 얘 더한 게 마이너스 1. 얘랑 얘 더한 게 3, 마이너스 1. 얘랑 얘 더한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잔자가리 굴리려고 얘 인수분해하면 얘인데 이렇게 구할까?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했어. E가 있으면 인수분해도 되는데 E가 없을 때는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풉니까? 대입하셔야지 그냥.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0, 0, 2, 마이너스 1, A 0, 0,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계산하면 0, 0,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플러스 1, 플러스 5 그러면은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필수까지는 아닌데 행렬 거듭제곱
봐봐요. 여기 네 가지 아셔야 되는데 잘 봐요. 일단 써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01K. 얘를 n번 제곱하면 101KN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A가 00KL. A의 n제곱은 00K의 n제곱, L의 n제곱. 잠깐만요. 00, 2, 3, 1, 2로 할까? 2, 3으로 할까? 00, 2, 3 0, 0 2의 제곱 하나는 0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자, 이 세 가지 꼴을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1이 여러분 기역자를 이루거나 101이 니은자를 이루잖아요. 그때 어떤 행렬 A를 여러 번 제곱하잖아요. 101은 자리를 안 바꾸고 여기 이 숫자 얘가 무조건 얘랑 곱해서 나오고. 한 번만 보여줄게. 예를 들면 A가 101, 5라 합시다. 자, A 제곱은 실제로 한번 곱해봐봐. 1501, 1501. 자, 곱하면은, 자, 이렇게 곱하면은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5 더하기 5에서 1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랑 곱한 게 일로 나와. 항상 그래. 한 번 더 해보세요. A 세제곱. 언제? 101이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101K.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니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니은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니은자. 그래서 기역을 이루거나 니은을 이룰 때 101이 걔를 n제곱하면 여기다 그냥 n을 곱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대각선이 다 0이고 주대각선이 어떤 성분이 있다면은 걔를 n번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를 n번 제곱하면 돼요. 한번 보여줄까? 여기 되어 있어. 자, 제곱해봐. 5, 25. 5의 제곱 들어가고요.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0이겠고, 이렇게 0이고요. 이렇게 3의 제곱. 또 여기다가 5, 0, 0, 3 곱하잖아. 그러면은 또 A 세제곱이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기억을 해두면은 저런 문제를 5초면 풀 수 있겠죠. 얼마? n값은 10.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얘랑 얘 곱해서 딱 마이너스 10이 되라는 건 n을 10제곱이었다. n은 10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01이 니은자를 이루네? 야, 10번 제곱했네? 그러면 얘가 40이 된다. 바로 40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다음이 성립한대요, 등식이. 자, 근데 원래 성립 안 하죠, 여러분. 얘랑 성립 안 하는데 성립하려면 여러분 A, B랑 여러분 B, A랑 똑같다는 말을 이렇게 개같이 어렵게 준 겁니다, 여러분.
A, B랑 B, A가 원래는 성립 안 하는데 아니 성립한대 근데 얘가 지금 그 말은 얘가 똑같다는 거야. 실제로 A, B랑 B,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A, B랑 B, A랑 똑같대. 자, 이거 구하면은 A 더하기 4 되고 곱하면은 B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A 되고 B가 됩니다. 자, 이거 곱해보시면은 A 더하기 B가 되고요. 곱하시면 A가 되고요. 끝났네. 두 개는 굳이 구할 필요 없어. 봐봐, 왜? A 더하기 4랑 A 더하기 B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B는 4여야 되고. 자, B가 4니까 여기랑 여기 똑같아야 되니까 A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저 말 자체가 뭐다? A, B랑 B, A가 원래는 성립 안 하는데 제가 성립한데 그럼 A, B랑 B, A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몇 문제 남았니? 하나, 두 문제 남았니? A 더하기 B가 1고요. I 0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곱했더니 2가 됐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차식을 보통 2차식에 대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A가 B가 뭡니까 여러분? A 이하하면은 마이너스 A란 말이야.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여기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대입을 할 거예요. 자, A 그냥 있는 거 쓰고 B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앞에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것끼리 있을 때는 그냥 막 곱해도 상관없거든요. 얘는 A의 4제곱이 되고 자, 2의 제곱은 여전히 2죠, 여러분. 2의 제곱은 여전히 2란 말이야. 아, 그럼 얘가 4의 법칙을 따르는 거야. A를 4번 제곱할 때마다 2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A의 2023, 저 2023을 다운시킬 수 있어. 어떻게? 4로 나눈 나머지로 일단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2023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에요. 나머지가 3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A 2023을 어떻게 A의 세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B를 또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다시 A를 넘겨서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A를 B에 대해 표현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 B니까 마이너스 B 제곱도 2가 되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B 4제곱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 2023제곱은 마찬가지로 B 3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좀 어려운데 여기서 잘 생각 못하는데 봐봐. 아까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이 방금 아까 2였잖아. 어떻게? 그냥 여기다 대입했을 때 여기다 A를 곱해봐봐. A 곱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은 A가 되죠. A 곱하면 A나 A는 어차피 A가. 그러니까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B를 곱해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인수분해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약간 방정식이랑 푸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이런 문제가. 자, B 곱하면 마이너스 B 세제곱이 B가 되고 그럼 얘는 그냥 B로 쓰면 되겠네.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 푼 것 같은데. 아, 저걸 안 썼네. 아, 진짜. 이건 써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긴 한데 상관없네. 자, B가 뭡니까 여러분? B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A가 답이 돼요. 이렇게 처리해 상관없네. 얘를 안 쓰고도 내가 풀었네. 저기선 써서 풀었는데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638 한 번만 더 풀게. 봐봐. 분명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다 틀릴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 배우는 느낌이라서.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간단히 해야 돼. 근데 A 더하기 B가 2고 A, B가 0행렬이잖아. 그럼 일단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A가 지금 E-B 이렇게 되잖아. 얘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E-B랑 B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곱하면은 B고,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은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B 제곱은 B가 되고, 여기다 B 또 곱해봐봐. B 세제곱은 B 제곱이 돼. 아니, B 제곱 B 똑같은데? 그럼 얘도 B인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A 세제곱도 표현해 볼 건데, 봐봐. 여기서 이제 다시 B는 이해하면 E-A예요. 자, 대입하면은 A에 E-A 이렇게 되니까 얘가 곱하면 A,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얘가 또 영행렬이야. 그럼 A 제곱이 A랑 똑같아. A 곱해. A 세제곱은 A 제곱. 야, A 제곱은 A랑 또 똑같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결국 A 세제곱도 A고 B 세제곱도 B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시면 되고 얘는 마지막에 E라고 그냥 답을 쓰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 그래서 완전 부등식, 방정식 푸는 느낌이랑 다르죠. 인수분해 그런 느낌이랑 다릅니다. 자, 캐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행렬 A가 지금 0, 0, 1,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일단 방정식을 쓰세요. 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방정식을 써보세요. 자, A의 제곱, 무조건 A 제곱에 마이너스 주 대각선의 합인데 0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A 넣는 거야. A 개수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2가 나오는데 얘는 주 대각선의 곱, 마이너스 주 부대각선의 곱,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일단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A 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A 4제곱은 2가 됩니다. 따라서 4제곱일 때 제일 먼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실제로 다 제곱을 한 거예요, 여러분. A 제곱도 해보고 A 세제곱도 구해보고 A 4제곱도 구해보니까 2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고 얘는 켈리 해밀턴 정리 쓰면 빨리 풀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얘가 4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4제곱 할 때마다 2가 되니까 18을 4로 나눈 나머지, 즉 2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A제곱은 한번 구해야 돼. 자, A제곱은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자, 곱하시면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없고 곱하시면 없고 곱하시면 0, 0, 곱하시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x, y 이렇게 했을 때 1, 2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곱하시고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y가 1,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